뉴스타파가 또 하나 큰 걸 터뜨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윤석열과 그 오른팔들은 끝까지 부정선거가 계엄의 이유라고 변명해왔습니다. 국민들은 본인의 부정선거를 가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의심했는데 이 의심이 현실이 된 역사적인 오늘입니다.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부터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담긴 창원지검 수사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107쪽 분량인 수사보고서에는 명태균이 대선 기간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강혜경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 씨가 보관하고 있던 명태균 씨의 PC를 압수했습니다. 명 씨는 언론 보도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자 강 씨에게 김영선 의원의 지역사무소에 있는 자신의 PC를 버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강 씨는 이 PC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명 씨의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한 결과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 씨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가 복원됐는데요. 이들의 SNS 대화 기간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확인됩니다. 굉장히 최근까지 연락을 했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의 해명은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의뢰한 대선 여론조사 보고서, 즉 명태균 보고서를 윤석열 부부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한 달여 전인 2021년 6월 26일자 김건희, 명태균 카카오톡 대화에서 명 씨는 21년 6월 26일 전국 정기 10차 PDF 파일과 관련 그래픽을 김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명 씨는 내일 27일 일요일 오후 7시에 공표 보도될 머니투데이 대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그때까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는 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인 6월 27일 머니투데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32.7%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 씨에게 지시해서 여론조사 업체 P&R이 실시한 언론 공표용 여론조사였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3일 명 씨는 이날도 김 여사에게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며 보고서 파일을 건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하는데 이는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도 이들이 여론조사를 매개로 긴밀하게 연결된 정황을 말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명 씨가 여론조사 보고서를 김건희 여사에게 미리 보내준 건 2021년 7월 28일, 8월 9일, 8월 17일 등 세 차례 카톡 대화에서도 추가로 확인됩니다. 특히 8월 17일 자 대화에서는 명 씨가 평소처럼 보안 유지를 당부하기도 전에 김 여사가 먼저 이거 아직 공개 안 된 거죠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자체를 저울질할 때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명 씨의 정치 인맥과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대선 출마와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2023년까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저 거짓말쟁이 멧돼지를 하루라도 빨리 긴급 체포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이미 공수처와 경찰 등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목숨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까지 싹 다 잡아들여 죄를 철저하게 묻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쓴 혈세를 전액 강제 회수 조치해야 한다는 것까지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으면서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준 것 아니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지난 대선 때부터 나눈 대화 내역이 담긴 검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냅니다. 윤 대통령이 그래요라고 답하자 명 씨는 이재명을 선택한 11%가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경선 상대였던 홍준표 후보에게 가느냐고 묻자 명 씨는 맞다고 답합니다. 같은 해 7월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공표될 여론조사 결과라며 자료를 보냅니다. 김 여사는
냅 충성이라고 답합니다. 오늘 이제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그 평소에 아주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잠깐 좀 나와 보시죠. 네, 수고하십니다. 그 아까 권칠승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해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선거 시스템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선관위 입장은 부정선거 조작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순간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부정선거라는 자들이 주장하셨던 21대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다수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투표제 하에서기 때문에 투표지 자체도 조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후 검증에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또한 실행행위자가 한두 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선거 치른 사람으로서 총선거지 선거를 치를 때 이게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는 사람이 가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함으로 모아서 그것을 개표장에 가서 각 그 후보자들이 추천하는 개표 종사원들이, 개표 감시원들이 다 감시하는 상태에서 개표 종사원들이 개표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저는 노원구니까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집계를 해서 당락을 거기서 발표한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전산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 그 투표제 자체가 사전 투표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의 단일 선거로서 통합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전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각 그 읍면동 해당 사전 투표소하고 전자적으로 연결을 해서 네. 그 투표자가 정당한 투표인 이제 선거권자인지를 확인하고, 그 선거권자가 어느 관할 선거구에 해당하는 그 선거인인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거기에 해당하는 저 투표지를 인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그 전자 그 선거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전 투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이고, 네. 그로 인해서 사전 투표지가 발급되는 순간 그것은 본 투표에서 행해지는 투표지와 동일하게 똑같죠. 투표함에 넣고,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관외, 관내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그 실물 그 투표지가 우편 투표 방식으로 이송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우리의 선거 제도의 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부정선거 이 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몇 가지 선거 절차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직적인 부정선거론으로 규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그 부정선거 조작 그 행위자들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선거 조작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밝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여러 지금 새해 부정선거 주장하는 게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한 부분인데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투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게 투명할 뿐 아니라 조금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우리 사무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갔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7구학번 동기 아니십니까? 혹시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나라가 아주 이 일 때문에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정선거 의혹이 유튜버들이 제기를 해서 굉장히 넓게 퍼졌는데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얼마큼 설명을 했나요? 그분들 모셔다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런 기회가 없었나요? 예, 그런 기회는 없었고 네.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컨설팅 즉 전작 우리 시스템 전산 장비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갖춰졌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합동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이 해소됐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절차도 쭉 개선을 해왔고 실제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정선거에 휘말리면서 126건의 이제 선거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물론 한 건도 지금 인용된 바는 없고 하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CCTV 보관 장소를 24시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께서 관심 있으신 국민께서 볼 수 있도록 투표함을 직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개표 과정에서도 수검표 과정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렇게 투명하게 했는데 네. 결국은 부정선거 의혹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팽배하게 퍼져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의혹 때문에 대통령은 계엄까지 했다고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대통령 임기 후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장 핵심적인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분이 가서 좀 설명이라도 좀 하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유튜버 이런 분들도 모아서 좀 설명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생기고 대통령도 그런 의혹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좀 황당한 의혹인데요. 그런 황당한 의혹 때문에 계엄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막지 못한 것. 그건 전 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선거제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한 반박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국론이 부려되는 사태에 저희 선관위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금 공정선거관리에 있고 그 공정선거관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엄정 중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와서도 제일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 시비를 걸리면 제대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의심받게 된다. 그래서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양쪽 정당이나 이런 부분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나름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인 혼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큰 혼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저는 사무총장님이 대통령하고 동기고 친구고 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인데 이런 분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도 이야기하고 대통령한테도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그 의사가 있나요? 네, 지금 그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뭐 토론회를 개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런 토론회 때 이제 선관위가 참가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어떤 일방적인 토론회에서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 제대로 맥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대국민적인 무슨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방송으로 방송사를 주관하고 패널 숫자도 정확하게 그 일정 숫자로 맞추고 그런 식으로 대등하게 대국민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서로 토론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기 동기들 불러서 좀 물어나 좀 보고 그러고 그 확신을 가져도 늦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 것도 잘못입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얘기한 거는 아직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임기 중에 사무총장으로 가신 대학 동기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